사랑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미묘하지만 걱정스러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나요? 한국에서는 노인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체가 조용한 경고를 보내며 때로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몇 달, 심지어 1년 전부터 이러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처음에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신호들이 항상 존재했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준비하거나 마지막 의미 있는 추억을 함께 만들기에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노화의 일환으로 생각되거나 스트레스나 바쁜 일상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애가 편안함과 존엄함, 평화로 가득 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깊이 존중되는 가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현저한 체중 감소.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가장 초기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벨트를 조여야 하거나 옷이 헐렁해 보이거나 식욕 감소와 같은 미묘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일환이거나 식단이나 약물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드물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필수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일부 근육 손실을 초래하지만 너무 빠르게 발생하면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근육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이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 않거나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 식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신체가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신장 문제와 같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흔한 만성 질환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기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식욕을 감소시켜 하강 나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김치, 죽, 국물과 같은 전통 음식을 먹이거나 보충제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가 계속된다면 문제는 식단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식사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수분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이 특히 적게 먹고 약해지며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명확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피로와 악화,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휴식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간단한 작업조차도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심한 탈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전이 되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때 일상적이었던 활동들, 예를 들어 반찬 준비, 옷 입기, 가족과의 대화 등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느려지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않으며 순환이 약해지고 근육이 예전처럼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약해지고 불안정하며 예전처럼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주 요인은 신진대사 저하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에너지가 보존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움직임을 위한 연료 대신 보존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쇠퇴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자고 낮 동안 더 긴 낮잠을 자며 오랜 시간 깨어 있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순간은 괜찮아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지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정서적 영향입니다. 한때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지역 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물러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취미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립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활동적이고 참여적이었던 상태에서 피곤하고 물러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게으르거나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휴식을 허용하며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신체가 큰 전환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기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며 기대 없이 그들을 지원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3. 증가하는 인지 혼란 또는 정서적 철수. 사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사고, 의사소통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의 변화입니다. 한때 예리하고 참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자주 기억을 잃거나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동네에서 길을 잃거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반복하거나 시간을 추적하지 못하거나 한때 명확하게 기억했던 중요한 문화 행사나 휴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변화는 사망하기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쉽게 혼란스러워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년 동안 알고 있던 장소에서 사람들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잠시 명료한 순간을 경험한 후 갑자기 혼란스러운 에피소드를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신호는 정서적 철수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그들은 덜 말하거나 덜 참여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참여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피곤하게 느껴지고 가족 모임이나 사찰 축제와 같은 시끄러운 환경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점차 자신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또한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더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하거나 쉽게 좌절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평소보다 유난히 차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조상 제사나 가족 방문과 같은 한때 중요했던 일들에 대해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종종 내가 신체에 넷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신체가 점차 기능을 멈추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면역력 악화입니다. 이전에는 잘 아프지 않던 사랑하는 분이 요즘 들어 감기나 잔병 치레를 자주 하거나 가벼운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목이 아프거나 감기가 오래 가거나 피부에 작은 발진이 생기는 일이 잦아지고 회복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생강차를 마시거나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 한방 연구 등을 통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도우려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반복적인 감염이나 잘 낫지 않는 상처는 신체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반복되는 문제로는 폐렴, 묘루감염, 피부감염, 잇몸 질환 등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관련 없는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재발하거나 아플 때 유독 더 피곤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가족들은 더 강한 항생제나 병원 치료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런 의료적 개입이 불편만 더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편안함을 우선하는 돌봄이 더 중요한 시기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만성적인 상처입니다. 작은 상처나 멍, 욕창이 낫지 않거나 자주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침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거나 활동이 적은 어르신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와 영양이 조직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이 가정에서 가족의 손으로 돌봄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피부 관리, 자세 자주 바꿔주기, 부드러운 침구 사용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인에게 감염이 생겼다고 해도 꼭 고열처럼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 식욕 저하, 지나친 졸림 같은 미묘한 변화가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기기 쉬운 변화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격적인 치료보다는 따뜻하고 청결하며 스트레스를 줄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보리차나 미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료를 권해주세요. 치료보다 편안함을 위한 돌봄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섯째, 호흡이나 순환의 뚜렷한 변화.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이 느려지거나 얕아지고 숨 쉬는 사이사이에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불규칙한 호흡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체인스토크스 호흡이라 불리는 깊은 숨과 긴 멈춤이 번갈아 나타나는 호흡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처음에 감기 걸린 것 같다거나 숨이 좀 차나 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호흡 변화는 신체가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손, 발, 심지어 귀나 코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얼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고 남은 혈류를 주어 장기로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동안에도 숨이 참어 입으로 숨을 쉬거나 말을 하다가 중간에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베개를 높이 쌓거나 리클라이너 의자처럼 약간 기대는 자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로 자리를 옮겨들여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폐에 수분이 고여서 숨 쉴 때 가르륵 하는 소리가 나거나 기침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감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 치료가 도움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안치보다는 불편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가족으로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괴롭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응급차를 부르고 싶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침착한 존재, 따뜻한 손길, 조용한 위로입니다. 시원하고 조용한 방,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 잔잔한 음악, 따뜻한 미음 한 잔 이처럼 작은 것들이 큰 위안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작은 향을 피우거나 국악을 틀어주고 익숙한 기도문이나 불경을 조용히 읊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저한 체중 감소. 2. 극심한 피로와 쇠약. 3. 인지 혼란 또는 정서적 철수. 4.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5. 호흡과 순환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보통 생의 마지막 1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처음엔 놓치기 쉬울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주기에 알아차리는 것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롭고 사랑 가득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평온히 떠나는 것이 복된 마무리로 여겨집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지 못한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5가지 중 일부를 사랑하는 분에게서 느끼고 있다면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가족들이 길을 걸어왔고 이해와 인내, 사랑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해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